네, 반갑습니다. 경영학 특수논제 세미나 8주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이제 하도 몇 달간 겪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일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화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주말에 잠깐 외부를 나갔더니 고속도로가 미어 터지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봤더니 백화점이라든지 뭐 각종 뭐 이렇게 세일하는 데가 사회적 그 간격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진다. 그러면은 뭐 대규모 이런 그 시장 같은 데는 카트와 카트가 서로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난 건지 아닌지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영학 특수논제가 실제로 다루고자 했던 거는 경영학에 있는 그 일반적인 뭐 경영 전략, 뭐 기업론, 경영론, 뭐 경영 원칙 이런 걸 떠나서 곳곳에 스며 있는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 기업인데 경제학 연구 대상은 주로 이제 국가 그리고 이제 기업, 국민과 관련된 삼각관계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기업 국민의 뭐 성장률이라든지 국민 소득이라든지 뭐 세금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경제학이라고 보면은 경영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부분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보다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고 또 제품이라든지 기업 내부 활동, 외부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둘러싼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논문의 주제들이. 기업 내부만 보더라도 기업이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종업원들부터.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업만 하더라도 기업을 최초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이어받은 사람이 있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고 핵심 경영인이 있고 대표의 사람이 있고 또 일반적인 그 밑에 있는 그 임원진이라고 할 수 있죠. 각종 뭐 본부장, 실장님, 무슨 뭐 마케팅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일반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도 영업 직원들, 연구 직원, 뭐 직원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 인력들이 있어요. 연구개발소장들, 무슨 뭐 각종 연구진, 석박사들 관련된 사람들. 사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성과를 연관시켰을 때 누구한테 어떤 보상을 해야 돼? 특히 이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는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적 원칙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투입을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낼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성과라는 걸 했을 때 투입 대비 산출이잖아요. 분모가 투입이고 분자가 산출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결국에는 숫자거든요. 투입 대비 산출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할 것인가. 또는 제한된 투입과 제한된 산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과를 높일 것인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나열을 했지만 사람과 관련된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세요? 자, 어떤 사람들? 새로운 신입 직원들? 아니면 퇴임하는 직원들? 아니면 핵심 인력들? 핵심 인력은 또 누구로 모아야 될까요? 그래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럼 월급을 똑같이 줄 거예요? 아니면 차별할 거예요? 영업 직원들은 어떻게 다룰 거예요? 내부 직원하고 외부 직원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똑같이 다룰 거예요? 정권회사 같은 데가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일반 영업하는 직원이죠. 브로커리, 정권회사 지금 핵심이 이제 브로커리지라고 그러죠. 정권회사는 사실은 이제 자기 돈을 운용하는 그 운용 역할보다는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정권회사를 이용하는 수수료를 주로 먹는 거죠. 브로커리지라고 그래요. 자기 자산을 운용하는 일부분밖에 안 되고. 그랬을 때, 정권회사 직원이 쫙 있을 때, 누구한테 월급을 가장 많이 줘야 될까요?
제가 증권업 쪽에 있을 때 근무하던 시절에 어느 지점에 그런 신입 직원이 있다는 얘기, 그런 이제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회사 출근을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의 태도가 불량하고 뭐 거의 안하무인이고, 그럼 이런 직원은 빨리 잘라내야 되는 빨리 잘라내야 되는 그 대상이 아닐까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회사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대요. 아주 뭐 신입이 갖고 2, 3년 차밖에 안 되는데 그 직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가장 대우를 잘 받고 있대요. 핵심 내용이 뭐였냐?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좀 어린 시절인데 아버지가 100억 가까운 돈을 이 친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샀다 팔았다 한대요. 그 수수료가 아침에 새벽 7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면서 밤새라고 지키는 이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지점에. 지점에서는 옛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뭐 어떤 아저씨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되게 많이 막 샀다 팔았다는 사람이면 자리를 하나 내주기까지 해요. 우리 증권회사 하십시오. 주로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 주로 그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바일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실제로 증권회사의 대부분의 수입 자체가 7, 80%가 트레이딩 수수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거래를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그 장기 보유하에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팔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1인면 말이 그래요.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하면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원금이 점점 녹아난다 그래요. 1억 맡겼는데 결국은 2, 3천만 원밖에 안. 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정권에서 지금 보면은 자기 성과 채우려고 계속 고객이 맡긴 걸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특별히 팔 요인이 없는데 팔고 특별히 살 요인이 없는데 사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성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증권회사 직원이, 주로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연동돼서 연봉이 나오냐면은 거래 수수료예요. 요즘에는 뭐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하나에 관련돼서 연구를 할 때 증권회사 보면 일반 직원들 맞죠. 요즘에 특히 바이오 기업이다. 바이오 기업의 성과와 인사와 관련된 성과. 어떤 인사 조직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있던 직원들이 싹 나가버려가지고 실제로 수년간 키워서 인자 막 꽃을 피우려는데 직원들이 싹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사라는, 직원이라는 또는 사람이라는 거, 이 하나에 관련된 그와 성과에 관련된 모두 수백 종류의 논문, 그러니까 수백 개의 논문이 아니라 한 종류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논문은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된 논문이고, 어떤 사람은 대주주에 관련된 논문이고, 어떤 사람들은 경영진에 관련된 논문, 어떤 사람들은 스탁 옵션과 관련된 논문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업 시간과 관련된 논문이고, 어떤 사람은 영업 비율과 관련된 논문이고,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가령에 들어서 인사라는 아주 간단한 것만 하더라도 다룰 수 있는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냥 인사를 떠나서 기업의 어떤, 지난번에 잠깐 미션이라고 잠깐 했습니다만, 기업의 그 어떤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학생 중에서 논문을 잠깐 써보자 하면서 지금 헤매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거죠. 제약과 바이오 제약회사들 중에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정책이 2, 3년 전부터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기업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직원들의 성과라든지 뭐 이와 관련돼서 논문을 써보자 하는데 상당히 좀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와 관련된 또 사람도 있고, 그냥 사람에 관련된 거 있고, 사람의 성과와 관련된 것도 있고, 사람의 연봉에 관련된 거 있고, 스탁옵션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과 관련돼서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기업 자체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그 리더십이고요. 일반적인 문화도 있고. 근데 리더십은 어떻게 생기느냐. 전통적으로부터 내려온 이 리더십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경영진이 추구하는 리더십이 있고, 그래요? 쉽게 해서 오너가 추구하는 리더십이 있고, 사장님이 추구하는 리더십이 있고, 그냥 경영진의 리더십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논문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소니와 삼성을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하면서 소니가 한 80년대 중반, 90년대를 쭉 통틀어 보면은 삼성이 소니보다 계속해서 밀렸어요. 밀렸다는 얘기 뭐야? 소니보다 회사 규모로 보나 양적 질적으로 봤을 때 소니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회사였어요. 전자회사. 그에 비해서 삼성은 거의 신설 회사였고 전자 부분에서는 거의 초보 회사였죠. 이제 겨우 이제 그 일본의 브라운관을 가져와서 그 태블릿을 만들고 뭐 초기 기술을 가져와서 겨우 좀뭐 알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반도체를 만들면서 이제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삼성이 나름대로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가 뭐냐라는 많은 분석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노조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병철과 이건희 회장의 무슨 나름대로 판단력 내지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예를 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예를 들기도 해요. 이건희 회장께서 반도체를 시작하고 나서 회사가 몇 차례 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실제로 이제 IMF 전후에 굉장히 위기에 연탁했을 때 몇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이죠. 최고 경영진 최대 주주죠. 무슨 얘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냥 흔한 얘기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그때 나온 얘기가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무슨 얘기 들어보셨죠? 이 정도로 무슨 얘기냐 뼈를 깎는 변신과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꾼다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다 바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격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코로나 굉장히 강펀치를 계속 맞고 있어요. 그죠? 그럼 강펀치를 국가 경제적으로 맞고 있지만 직원들 100명, 200명, 300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경우 20, 30명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3개월간 앞으로 3개월간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데리고 있는 직원들 만약에 100명을 데리고 있는 직원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는 혹시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10% 내지 20% 직원 만나는 다 해고를 시켜버려요. 그럼 직원이 500명이었는데 다 자르고 50명만 남겨놓고 450명은 다 해고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고시키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히려 직원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고를 시키면요. 해고를 시키면서 두세 달 월급을 주면서 다 해고를 시켜요. 약간 위로금 정도, 한두 달 위로금 정도, 아니면 뭐 안 주기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뭐냐면 증명서만 떼줘요. 얘는 우리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고시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디 가서 월급을 받느냐? 사회보험 들었던 거 있잖아요.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가 만약에 6개월간 아무 매출, 그러니까 1년간 아무 매출이 없어요. 그럼 이 회사가 아무것도 없는, 벌어놓은 것도 임의 자본도 거의 없는데 월급을 갖다가 지금 100명한테 계속 10달러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거들나겠죠. 너덜너덜해지겠죠. 회사가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다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회사는 건재해요. 그 대신 뭐가 남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채용하는 거예요. 회사가 생존하고 이 직원들에 대한 부담은 누가 가지는 거죠?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이게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노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면 이 조그만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계속 줘야 돼요. 삭감해봐도 20, 30% 삭감하는 20, 30%가 아니라 매출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향후 10달간.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느 게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유연성을 가진 기업과 유연성을 가지지 않는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노동정책의 문제도 또 여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인사라고 하나만 했을 때와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역할을 있을 때 노동조합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노동조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과 그냥 허수아비 노동조합이 있을 때 노동조합이 아니라 직원협의체가 있을 때 직원협의체가 없을 때의 대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잠깐 봤죠? 인사만 잠깐 했는데 평면적으로 봤는데 다시 입체적으로 뭐가 하나 더 개입된 거죠?
교섭단체가 힘이 강하냐 적느냐에 따라서 또 봤어요. 그럼 다시 성과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은 다 성과 있네. 연결은 또 만족도일 수도 있는데. 자, 어디가 더 좋은 대우를 받겠어요? 개별 기업은 그렇다 치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더 낫겠어요? 자, 강한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낫겠어요? 아니면 아무 데나 해고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정책이 낫겠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연관한다면 인사 중에서 테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입학하면서부터는 또 나중에 향후에 이제 졸업을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졸업한 지금 박사과정 다니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 또 5학기 공무를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너무 기계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굉장히 답답한데 실제로 우리 학교가 원래 사실 우리 학교가 박사 입학하기가 무지 힘든 학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초기 때는 박사 초기 때는 우리 학교에 박사를 입학하려면은 다른 데 석사를 했는데 또 석사를 해야 박사를 입학시켜주기도 하고 막 이랬던 시절도 있어요. 초기 때는 박사 입학 인원이 4명 이랬던 적이 있고 20명 이렇게 늘었던 적도 있고 사이에 지금은 이제 입학 인원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호주대학교 저희 벤처대학원 박사 입학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입학은 그런데 졸업은 저희가 조금 편하게 시켜주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학생들이 석사나 박사 과정 다니면서 교과 과정 정도에서 개별 이슈들이나 내가 너무 쓰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 잡으로 입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나서 이 테마에 관해서 쓰면은 굉장히 쓸 거리가 많은데 굉장히 평면적으로 그냥 설문 돌리고 계획가가 나왔으니까 이렇습니다. 땡이에요. 그럼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개발을 많이 투입하면 성과가 높더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 많이 하니까 성과가 낮더라? 더 나빠지더라? 틀려요? 어느 게 맞는지 틀리는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논문을 쓰면 그 속에 철학과 사상이 있어요. 철학과 사상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돌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몇 개는 유효하고 몇 개는 기각됐습니다. 땡! 이 정도의 논문을 가지고 졸업을 해버리면은 우리 학교 주로 6학기에 졸업하기도 하고 7학기, 8학기 아주 짧은 기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밖에 나가서 할 얘기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본인이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뭔데 기존의 논문은 어떻고 해외는 어떻고 근데 이게 또 다른 어떤 그 요소들이 가미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고민할 게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살펴볼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단순히 기존에 이 사람 논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은 논문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제가 이쪽 변수는 이거 이 사람 거 가지고 이 사람 거 가지고 이 사람 합쳐가지고 이렇게 설문지 만들어 가지고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해보니면 전부 다 나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네 생각은 네가 설정한 개념이나 네가 그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했을 때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잠깐 리더십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반도체 시작하면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건희 회장님께서 크게 던졌던 화두가 뭐였냐면은 마누라 뼈고 다 바꾸는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생기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이제 큰 틀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사장님이나 회사의 또 오너들이나 회사의 이제 경영 체계 자체에서 뭔가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합족적인 리더십 그리고 미래를 이게 정말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함께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은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고 또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은 실제로 많은 핵심직원들이 떠나게 돼요. 그럼 결국 직원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이 빠져나가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고 억지로 있다 하더라도 일 못하는 직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을 절감한다고 이면제를 써라 그러고 영업비를 감축하라 그러고 각종 성과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계속 한숨만 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겠어? 성과가 비용이 줄어드니까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큰 틀에서 그림을 못 보는 거죠. 다시 돌아보면 첫 시간하고 똑같아요. 뭐가 되는 거죠?
효율성에 치중하다 보면 효과성을 못 보는 거죠. 이면지는 절감해가지고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비용은 1,000만 원 줄였는데 결국 뭘 놓치는 거죠?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알짜배기 직원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시간부터 기업가부터 시작해서 쭉 많은 테마들과 관련해서 좀 연구들과 또 논란거리들과 연구 과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